네, 전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내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폭로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박근혜 청와대에서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현 씨의 발언인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특조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방해위원회였어요, 완전히. 조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위원장이 7시간 행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국가 정상 일정을 모두 공개하거든요. 분 단위로도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당일 무슨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무슨 비밀 유지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숨길 게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뭐 몇 시에 보고받아서 몇 시에 조치하였다. 이러면 될 일인데, 특조위 부위원장한테 수석이 둘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다는 거는 막아야 했다는 거죠. 막아야.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막는 기자회견들을 했었습니다. 막는 역할들을 철저하게 했었었고요. 예. 실행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 막았겠어요? 숨길 게 있었다는 거죠. 예. 실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9시 30분으로 이제 보고받은 걸 10시로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10시 15분 이 정도 되면 아점 먹을 시간이에요. 이미 다 일어났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보고를 받고 45분간이나 무슨 조치를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치를 하는데 45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10시 15분에 통화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서면 보고입니다. 10시에 네.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진짜로 무슨 조치가 내려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9시 반에 보고를 받은 것도 이게 최초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뿐만이 아니지만 특히나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하나 사실인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 이 시간 동안 뭘 했는 건지 도대체. 딱 하나 물증 나온 건 12시 즈음에 최원영 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그건 통화 이제 기록이 예, 통화 기록이 나온 거고 나머지는 통화 기록을 제출하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화를 안 한 거로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라도 억울해서라도 냈겠죠. 나온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예.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서. 있으면 나왔어요, 벌써. 예, 헌재에서조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달라고요. 예. 그날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이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혹은 자신의 탄핵이 걸렸는데도 있으면 다 진작에 내놨죠. 아무것도 못 내놓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저녁에 처음 나타난 거죠. 네, 5시 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나요? 이게 첫마디 아닙니까? 굉장히 황당한 발언을 한 거죠. 그때까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지 않고서 7시간을 이렇게까지 막았겠느냐. 그날 하루 종일 뭐 딴 거 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작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통화 기록이 뭐고 다 내놨겠죠. 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때 7시간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 청와대에서는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밝혀지는 게. 그래서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특조위 부위원장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 대통령에게 흠이 될 만한 사유가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무슨 어려운 추론인가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을 일이라고 생각 들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막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9시 반이라는 문건도 한번 작성된 다음에 또 한 번 고쳐진 것만 두 번째 문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조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의 최종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를 처음 보고받아요. 처음부터. 저는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게 드러날까봐 지금 서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청와대 서버가 무더기로 폐기됐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는 서버 22대가 폐기됐고요. 또 탄핵이 결정된 다음인 지난달 4월 달에도 서버 60대가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냐 마냐 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를 못하는 걸 보면 없는 거예요. 통화 기록도 없는 거고 다들 거짓말하는 겁니다.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도 뭐 자신과 뭐 통화를 했다느니 어쩌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못 내놓죠. 우선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통화를 했는데 기록이 있으면 동어 반복인데 하여튼 예. 갑자기 승질이 나가지고요.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예. 이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무리한 거 요구한다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유가족한테. 그때 소위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으로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었습니다. 조중동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 잘못한 건 고백 안 하나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갖고 검찰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사 대상에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겠다는 거죠. 예,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고 어제 문무일 총장이 한 말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멘트는 이겁니다. 그 과거 이뤄진 수사들이 이제 다시 하나둘 다시 한번 들춰지고 재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 처리한 이후에도 혹은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한 수사에 대해서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게 잠시 정권에 충성하면 출세하고 다시 되묻지 않고 그게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정권 시킨 대로만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7년, 8년 전에 했던 수사들이 다시 들춰져가지고 그때 누구 봐준 거 아니냐고. 네, 털어줬다라는 비판을 아주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적폐청산 단어가 점점 좀 지겨워지는 단어이긴 합니다. 단어 자체는 좀 바꿔야 되겠어요. 적폐 말살이라든지 뭘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번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어떤 정부도 불법적으로 뭔가 검찰을 통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시키고 이렇게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 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혹은 퇴직하고 나서라도 계속 쫓아와서 자기 명예를 손상을 입히고 다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 스스로 반성과 개혁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사건 수사 못했으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당연히 스스로 반성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잘못된 수사들 혹은 뭐 정권이 만들었던 수사들 결과 반드시 다시 되짚어서 뭘 또 하냐고 하는 얘기 하지 말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정권에 충성했다가 두고두고 평생을 고생하는구나. 이런 걸 실감해야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7시간도 다시 봐야 돼요. 세월호 7시간 꼭 봐야 돼요. 그날 세월호 가족들이 그 10일 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두 분이나 보충 의견을 내가지고. 이진성, 제대로 일 안 한 거 맞다. 근데 다만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를 파면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뿐이다라고 장문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검찰이 한을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전체 89쪽 중에서요. 김인수, 이진성 그 보충 의원 17쪽. 그렇죠. 비율로 20%. 이렇게 보충 의원이 많은 적이 없어요. 법무부 출신입니다, 제가. 저희 당 이용주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요. 예. 저는 직접 분석은 못 해봤는데 그 특검에서 이제 통화내역 조회를 했지 않습니까? 대포폰들. 예. 그 삼청동 관저에서 집중적으로 착발신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청담동이고. 예. 근데 문제는 그 세월호 당일날 그날은 희한하게 관저에서 착발신이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전화내역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 그럼 착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전화를 안 썼거나 전화를 써야 할 사람이 없었거나.
이거 무슨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저 진짜 소름 끼치네요. 이용주 의원님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나요 아직? 그런 분석을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확인이 되면 대형 사고네. 확인을 왜냐하면 어제 혹시 TV 중계 보시다가 네. 저 박 전 대통령 차 떠나고 이럴 때 카메라 흔들리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카메라 중계 상황이 살짝 끊겨요. 움직일 때마다 전파 방해를 쏘거든요. 대통령이 가는 데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뭐 통신 장비 이런 거 도감청도 못하고 거기서 뭐 폭탄 같은 거 터뜨려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개를 겹쳐보면 그런 장치가 만약에 다른 데서 가동됐던 게 나온다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때 청와대는 없었고 다른 데서 그게 움직였다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긴 검찰이 어차피 왜냐면 통화 기록은 나오니까. 통화내역 조회 특검에서 했던 거 그대로 넘겨받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 소환될 수밖에 없고 소환되면 물어볼 수밖에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의원 말씀하신 거 하나를 더 붙이면 왜 참여폰 시간을 하냐면 공용폰도 같이 다니거든요. 그걸 맞춰보면 돼요. 공용폰 위치가 나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세월호 사건이 나고 9시 30분에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6개월 후에 봤더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고 박근혜에게 보고한 시점이 10시로 바뀌었더라.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문서 자체를 그 후 훨씬 후에 수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보고는 하긴 했고 지시는 하긴 했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공문서를 무단으로 바꿔버리는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박근혜는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고를 못 받았거나 보고를 묵살하고 지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모든 기록은 서류상으로 남잖아요. 6개월 후에 왜 그걸 바꿨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 만들자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구호가 뭐였냐면은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뭐 했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여오는 왜 그거 있잖아. 거짓말은 한자만이 일단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답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들이 조여오는 게 있잖아. 대표적인 구호가 왜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뭐 했냐가 오고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협상안이 나와서 쳐 죽이려는 됐죠. 솔직히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후퇴한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서류 쪽으로 뭔가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가 중대본에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7시간이라서 우리가 7시간 이야기했는데 9시 30분에 보고를 받고도 왜 첫 지시가 10시가 한참 넘어서 나왔냐를 때려 맞추려다 보니까 박근혜 씨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류를 조작해 놓은 건데 그것마저도 조작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7시간 동안 또는 7시간 반 동안 박근혜 씨가 의심을 받는 게 정신을 차리고 있었느냐 안 그러면 혼절 상태로 누워 있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이렇게 둘 다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했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뭐 했느냐 만약에 혼절 상태였다면 왜 혼절을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의심인 건데 이 30분 시간을 앞당긴 이 조작된 서류를 통해서 그 전제가 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 상당히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뭔가 기획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연합뉴스 TV를 보는데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30분 늦게 보고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30분 늦게 보고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조작한 것 자체가 가장 큰 범죄성이 있는 거고요. 상징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시간상 흐름이 있어요. 상황일지 보고 조작한 게 10월 23일이고요.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합의한 날이 10월 31일이에요. 약 8일 정도 텀이 있죠. 근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합의하기 전에 2달, 3달 그 당시 뭐 유민 아빠의 단식도 있고 문재인 당시 의원의 단식도 있고 다시 동조 단식 아니고요. 만류 단식이라고 하는 거죠. 만류 단식. 그 사이에 그 텀 사이에 사회적 붐이 막 일고 있을 때 박근혜 7시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거지.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기정사실로 하려고 온갖 짓들을 다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친박 김재원 있죠. 나중에 이제 김재원이 청와대 정치 특보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기도 하고 어쨌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 10월 28일 날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사고 수습을 위한 지시 내용이라는 문건을 갖고 와요. 전 지금도 그거 저장돼 있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 거기 보면 온갖 유선 보고 서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당시 초창기 때 그때 나온 팟캐스트 내용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대면 보고가 없지? 이런 거였다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뭐 이지원 시스템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다 그렇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했는데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 당시에 보고와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리스트를 밝혀라. 전혀 아무도 그것을 꺼내놓지 않고 있는데 뜬금없이 대표적인 친박 김재원이 자 봐. 대통령은 할 거 다 했어 하고 딱 보여준 게 바로 제가 아까 그때 봤다는 그 일정이에요. 보고와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면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열한 세력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7시간 그 사이에 어떤 조치도 없었다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책위 상황실에 부시시한 얼굴로 잠바 입고 갔을 때 처음 꺼낸 그 말 있죠.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발견을 못하느냐. 이 말 자체가 그 말과 전후 상황들을 곱씹어서 뜯어보면 박근혜는 이동 중에 보고는 받았지만 그 뱃속에 304명의 승객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한 사람이었으면 구명조끼나 발견이나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만 보더라도 9시 반에 뭐 최초 상황 보고를 했느니 10시에 했느니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 무색해지는 거예요. 최초의 발언을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정황이 있는데 김재원이 그 서류를 나는 가져왔지롱 하고 보여주는. 근데 그게 앞제비잖아요. 그 당일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돌아가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이분의 업무 수첩이 김재원이 그 서류를 국회에서 꺼내든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근데 그 수첩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 장. 그 해독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김기춘을 뜻한다고. 비서실장. 7시간 전면 복원. 그래서 정무하고 김재원 의원 보도자료 배포, 메이저 언론 상대 설득 홍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김재원이 그 오더를 받고 국회에 그걸 갖고 조작된 서류를 갖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할 거 다 했다라고 홍보하는 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28일이 그 3일 후에 10월 31일 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했으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해질 수 있는 거. 대통령은 뭐 했냐? 이 부분을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나서 교통사고가 날 수는 있고 뭐 유병헌이 어쩌고 다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박근혜 7시간 행적은 이렇게 명료하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 빼라. 그래서 그 언론 상대로 계속 쇼를 하는 거죠. 이 불법성이 드러났으니까 그 당시에 10월 23일 날 일단 이것을 위한 어떤 상황 자체를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막 여야간에 막 극심한 어떤 그 공방이 오가고 국민들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최소한 박근혜를 세월호 참사에 있어갖고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할 짓 다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재난에 대한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또 총리령을 조작했다잖아요. 그 어떤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에다가 두 줄 찍찍 그어서 그거 복사해서 팩스로 쭉 뿌리면서 이 개정된 거라고 공무원들한테 뿌리고 하면서 이게 쪽팔린 정도로 뭐라고 표현해야 적당한지 사실 상상이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해본 사람들은 문서를 수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 일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냥 회사 대 회사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뭔가 수정 사항이 있으면 두 줄 긋고 각자 그 직인 두 회사 모두의 직인 날인하고 상대방 계약서도 직인 날인하고 그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총리령을 그 규칙과령을 수정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줄 찍찍 그어서 고쳐졌다고 숙지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게 이거는 뭐 기강도 아니고 무슨 뭐 체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동아리도 그렇게는 안 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동호회 규칙 만들 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야수님하고 무슨 전세계약서 같은 걸 따왔죠.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이게 사문서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두 사람 간에 맺은 계약은 공문서가 됩니다. 알고 보면 더 공문서 시키려면 공증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그런 식이었다고. 그러니까 물론 정권을 지키고 싶은 자들은
박근혜를 보호하고 싶었겠지만 그 짓들을 누가 주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라고 하는 왕 하나가 피해받는 것은 싫었던 거예요. 박근혜가 피해받는 게 싫으니까 공문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전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내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폭로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박근혜 청와대에서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현 씨의 발언인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특조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방해위원회였어요, 완전히. 조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위원장이 7시간 행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국가 정상 일정을 모두 공개하거든요. 분단위로도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당일 무슨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무슨 그 비밀 유지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숨길 게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뭐 몇 시에 보고받아서 몇 시에 조치하였다. 이러면 될 일인데 특조위 부위원장한테 수석이 둘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다는 거는 막아야 했다는 거죠. 막아야.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막는 기자회견들을 했었습니다. 막는 역할들을 철저하게 했었었고요. 예. 실행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 막았겠어요? 숨길 게 있었다는 거죠. 예. 실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9시 30분으로 이제 보고받은 걸 10시로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10시 15분 이 정도 되면 아점 먹을 시간이에요. 이미 다 일어났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보고를 받고 45분간이나 무슨 조치를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치를 하는데 45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10시 15분에 통화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서면 보고입니다. 10시에 네.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진짜로 무슨 조치가 내려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9시 반에 보고를 받은 것도 이게 최초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뿐만이 아니지만 특히나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하나 사실인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 이 시간 동안 뭘 했는 건지 도대체 딱 하나 물증 나온 건 12시 즈음에 최원영 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그건 통화 이제 기록이 예, 통화 기록이 나온 네. 거고 나머지는 통화 기록을 제출하니까 없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화를 안 한 거로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라도 억울해서라도 냈겠죠. 나온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예.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서 있으면 나왔어요, 벌써. 예, 헌재에서조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달라고요. 예. 그날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이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혹은 자신의 탄핵이 걸렸는데도 있으면 다 진작에. 근데 거의 최종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를 처음 보고받아요, 처음부터. 저는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게 드러날까봐 지금 서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청와대 서버가 무더기로 폐기됐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는 서버 22대가 폐기됐고요. 또 탄핵이 결정된 다음인 지난달 4월 달에도 서버 60대가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냐 마냐 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를 못하는 걸 보면 없는 거예요. 통화 기록도 없는 거고 다들 거짓말하는 겁니다.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도 뭐 자신과 뭐 통화를 했다느니 어쩌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못 내놓죠. 우선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통화를 했는데 기록이 있으면 동어 반복인데 하여튼 예. 갑자기 승질이 나가지고요.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예. 이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무리한 거 요구한다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유가족한테. 그때 소위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으로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었습니다. 조중동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 잘못한 건 고백 안 하나요? 자, 다음 순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놨죠. 아무것도 못 내놓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저녁에 처음 나타난 거죠. 네, 5시 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나요? 이게 첫마디 아닙니까? 굉장히 황당한 발언을 한 거죠. 그때까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지 않고서 7시간을 이렇게까지 막았겠느냐. 그날 하루 종일 뭐 딴 거 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작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통화 기록이 뭐고 다 내놨겠죠. 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때 7시간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 청와대에서는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밝혀지는 게. 그래서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특조위 부위원장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 대통령에게 흠이 될 만한 사유가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무슨 어려운 추론인가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을 일이라고 생각 들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막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9시 반이라는 문건도 한번 작성된 다음에 또 한 번 고쳐진 것만 두 번째 문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조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갖고 검찰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사 대상에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겠다는 거죠. 예,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고 어제 문무일 총장이 한 말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멘트는 이겁니다. 그 과거 이뤄진 수사들이 이제 다시 하나둘 다시 한번 들춰지고 재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 처리한 이후에도 혹은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한 수사에 대해서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게 잠시 정권에 충성하면 출세하고 다시 되묻지 않고 그게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정권 시킨 대로만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7년, 8년 전에 했던 수사들이 다시 들춰져가지고 그때 누구 봐준 거 아니냐고. 네, 털어줬다라는 비판을 아주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적폐청산 단어가 점점 좀 지겨워지는 단어이긴 합니다.